네, 오늘 2부는 명태균 수사, 그다음에 삼부토건 조사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이시기 때문에 예.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부터 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의외였습니다. 의외였습니까?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는데 예. 조금 더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여전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이제 와가지고 거부권 여러 차례 했던 최상목 대행이 이걸 받아들이고 공포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분이 뭐 이제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간을 잘 보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묵혀뒀다가 혹시 이번 주에 뭐 헌재 선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럴 수도 그것까지 있다고 보고 보세요? 지금 이거 하려고 일단 묵혀놓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바람 부는 방향부터 한번 감지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신중한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그 말씀의 전제는 이번 주 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건데. 예, 그것까지 일단 보고 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거부권 행사할지 공포할지 시한은 15일까지입니다. 예.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대체적인 관측은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게 좀 대체적인 좀 관측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강혜경 씨도 여러 번 검찰에 나가서 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좀 수사 진도가 좀 있다고 합니까? 어떻다고 하던가요?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는 거의 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언제 이루어졌고 몇 번 이루어졌고 돈은 어떻게 왔다 갔고 이런 거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그래요. 예, 한두 번 정도 조사가 더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예. 대강의 내용은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두 가지 좀 뽑아가지고 좀 확인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조사를 13번 했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 13번의 그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는 정직한 여론조사였다. 예, 비공표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컨닝처럼 활용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 보면은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예. 그 남아 있는 여론조사 자료들이 이제 엑셀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작의 흔적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강혜경 씨도 다 기억은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그 과거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조작을 이렇게 했네, 어떻게 했네 이런 네네네. 게 나오는 건데 예. 그 중에 보면은 조작이 거의 가해지지 않은 조작의 흔적이 없는 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혜경 씨가 아마 그 당시의 상황 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찰이 진술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여론조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이게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위해 예. 그 이제 그 경선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기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그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의 여론조사가 뭔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테스트 삼아서 돌려본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한테 전달을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거든요. 예,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강혜경 씨는 이제 여론조사 실무를 하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그 여론조사에서 뭐 조작을 한다면 안 한다면 그 의도가 뭔지는 명태균 씨 머릿속에 네. 있는 것이고 예. 예,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얘기하지 않는 한 강혜경 씨는 그냥 어떻게 보면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좀 의아하긴 한 게 검찰에 저희가 갈 때마다 예. 검찰에서 여기서 나온 조사 내용을 가급적이면은 외부에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게 원칙이고 외부에 흘러나가면은 뭐 상대방 뭐 오세훈 시장 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대비를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뭐 어디 가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그냥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검찰이 본인들이 다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뭐 오히려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서 이제 저희한테 확인 전화가 막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맞아요? 말해서. 검찰이 흘리고 있다.
검찰이 아니면은 어딜까요? 이게 흘러나갈 수 있는 게 뭐 검찰 아니면 강혜경 씨 측. 네, 그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명태균 씨나 뭐 다른 사람들하고 대질을 했다. 그럼 뭐 그쪽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질은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예. 그래요? 그러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른바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3,300만 원을 송금한 거 외에 예. 송금한 게 더 있다. 예를 들어서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1,420만 원을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기도 했다. 예. 혹시 관련해서 좀 강혜경 씨 때 들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뭐 저희도 그거는 이제 확인된 사항입니다. 네. 보면 3,300만 원이라는 거는 원래 계좌 내역을 보면은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한 4, 5천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오세훈 시장 그 당시에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만으로 저희가 해보면은 관련성 있는 걸로 확정해보면 3,300만 원이라는 거고, 네. 나머지 부분은 뭐 다른 대선 여론조사라든가 뭐 그런 다른 명목으로 들어온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관련 3,300이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김만정 씨가 대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이제 명태균 씨 말로는 독립운동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명목을 얘기 많이 하는데, 독립운동. 예, 대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왔거든요. 예, 비단 김한정 씨뿐만이 아니고, 예. 예, 원래 뭐 그 예전에 보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창원 지역이나 대구 지역의 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았고요. 예. 예, 그랬기 때문에 뭐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김만정 씨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 김한정 씨 집에, 그러니까 집과 사무실에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혹시 거기서 뭐가 나와서 강혜경 씨한테 확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뭐 크리티컬한, 예. 예,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는 아직 온 건 없습니다. 그래요? 뭐 검찰이 끝까지 이걸 비밀로 하고 싶은 건지, 예. 뭐가 나온 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데 이제 김한정 회장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됐고 또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뭔가 핵심적인 걸 잘 어떻게 숨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혹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혹 부분인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다. 일관되게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게 오세훈 시장 쪽으로 직접 여론조사 결과 건너갔다라고 하는 진술 이런 게 있었습니까? 강혜경 씨는 직접 건너가는 걸 보지는 못했고요. 예. 근데 다만 모든 조사는 저희 명태균 씨한테 조사 결과를 줬고, 명태균 씨가 그걸 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오세훈 시장 준다고 하면서. 예.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태균 씨한테도 줬고 김한정 회장한테도 준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근데 그렇게 줬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전달이 안 됐다. 그건 좀 이상하죠. 공표조사까지 하면은 거의 20번 가까이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아니 시장 본인한테 여론조사 결과가 가지도 않으면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요. 또 지난 10일에 강혜경 씨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상황에 대한 질문 조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총선 상황이라 하시면 공천 상황. 공천 상황. 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어가지고 예. 저희가 전부 다 뭐 확인을 다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예. 그 당시에 뭐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는 가장 명태균 입장에서는 김영선 의원 재선시키는 게 다시 당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네.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도 아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에,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에 그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미 다 공개가 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혹시 과거에 보도 많이 나왔었죠. 이거에 대한 어떤 검찰이 이거에 대한 강경영 씨 어떤 확인 조사 혹시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관련돼서는 이미 작년에 다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이다. 그래요. 더 그러니까 조사하고 말 것도 없다. 그렇죠. 그때 이미 거의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 이번에는 뭐 특별한 질문 없고,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부 토건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금감원에서 나온 후속 보도를 보면 200여 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예. 원래 당초에 나왔던 것은 계좌 한 10여 개 정도를 조사를 했다는 거였는데 이게 200여 개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은 계좌 추적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계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200여 개의 계좌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명 계좌나 뭐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가 조작의 사건에서 예. 전주 1인당 보통 계좌가 몇 개 정도씩 동원이 뭐 됩니까? 통상.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전주가 한 명 있고 거기에서 뭐 차명 계좌를 뭐 은행 계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증권 계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전주 1인당 뭐 한 10개 정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번에 뭐 대주주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뭐 저번에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계좌 100개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200개 계좌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관련되는 계좌들 여기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은 200개, 300개는 금방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전에 이제 저희가 그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그 삼토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차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예. 만약에 지금 이 계좌를 뒤지면 차명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차명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일단 명의가 다를 거잖아요. 그 계좌들 그 예금주들이. 그렇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타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 한 군데로 모인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대주주다. 뭐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차명 계좌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니면은 이제 예금 창구나 ATM에서 돈 뽑을 때 누가 뽑나 이런 CCTV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관 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데서 좀 특검이나 이런 데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금감원이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일반 수사기관이나 특검은 계좌 추적을 할 때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금감원은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무제한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국세청도요. 국세청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금감원의 유일한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지금 계좌 추적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튼 듭니다. 그러면 200여 개의 계좌를 살펴보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조사의 초기 단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계좌 추적은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 수사를 할 때 통신 수사하고 계좌 추적 수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보통 뭐 한 1, 2개월 정도 해서 관계도를 한번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조사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좌 추적을 한 게 요즘에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작년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작년 여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 거다. 근데 이제 그 일보가 나왔을 때는 대주주등 계좌 10여 개를 그 조사한 결과 100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지금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00여 개 계좌를 조사하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차명 계좌를 쓰게 되면은 이 계좌들은 실제 수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관 흘러가는 겁니다. 간이역입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100억이 서로 차명 계좌나 이런 데서 다 이게 분산돼서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딘가 한 군데로 모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차명 계좌라면은 뭐 수익은 어차피 100억 거의 그대로일 것이고, 근데 이게 차명 계좌가 아니라 또 다른 전주 뭐 이런 사람들의 계좌라고 하면은 수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요. 일단 금감원은 영장 없이도 계좌 추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일단 계좌 추적 조사를 한 다음에 특검이나 이런 데로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상적입니다만은 지금도 금감원이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계속 간을 보고 있다라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보도를 보면은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야당의 민주당의 그러니까 국회 그 정무위 감감원을 관할한 정무위 의원한테 만나자고 그랬대요. 예. 예, 그래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되면서 석방이 되니까 그 약속을 취소했답니다. 보도가 그렇게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야 아직도 이게 역시 보면은 예. 정치 풍향을 지금 재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런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심 없이 오직 진실 발견과 법과 정의 이런 거에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권력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근데 그 얘기는 근데 역으로 해석을 하면 삼부토건과 윤석열 대통령 내지 김건희 여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간을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그건 거꾸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는 간접 시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래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그냥 일반 권력자와 상관없는 주가 조작 사건이면 금감원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별개의 사안이라면 않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애초에 작년에 아니 3부가 그렇게 뜨자마자 수사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종호 씨는 혹시 지금도 연락이 됩니까? 아니, 제가 제보를 한 이후로는 딱 네. 혹시 한 번도 그러면 연락 안 해봤습니다. 뭐 바람결에라도 이종호 씨가 지금 어디 뭐 어떻게 하고 있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들으신 게 없습니까? 풍문은 가끔씩 들려오는데 예, 예, 뭐 별로 영향가는 없는 그래요. 예, 어디에 조사받으러 나갔다더라 뭐 그런 정도입니다. 혹시 그래요? 이종호 씨가 금감원 조사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미 공개가 좀 된 녹음 파일이긴 한데 지난해 5월 우리 변호사님이 이종호 씨,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나눈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은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이큐셀 회사 인수하는 것 때문에 계속 뭐 회계법이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다음 주쯤에 계약 들어갈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이제 EQ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뭐 EQ셀이라는 회사를 그때 그냥 인수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건 그냥 서로 안부 묻고 그냥 그 잡담하는 통화여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다 해서 저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근데 여기 제보자는 전데 제 육성은 그대로 나가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제 근데 이미 음성이 이제 다 다른 데서 공개된 내용이 또 그렇게 나갔던데요.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EQ셀이라는 회사를 그냥 인수하려고 하는구나. 뭐 어차피 이분은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또 뭐 어디서 장난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공개되고 나서 제가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뭐 그런 회사가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EQ셀하고 삼부토건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EQ셀이 궁금해서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EQ셀을 인수한 회사가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고 뜨더라고요. EQ셀을 인수했다.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가 EQ셀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라고 했을 그 무렵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휴림 로봇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휴림 로봇이 삼부토건의 대주주였더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부토건의 대주주들이 이제 크게 계속 바뀝니다. 족보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초대는 이제 조남욱 회장이라고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를 맺어준 걸로 보도가 많이 돼 있는 그 분이었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조성욱 회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들이 이제 조원일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라임 사건 그 유명한 라임 그걸로 이제 중형을 선고받고 징역 20년인가 이상 받고 그 복역 중인 현재 사람이고요. 복역 중이고. 근데 그 조성욱 회장이 직접 삼부토건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휴림 로봇을 통해서 삼부토건을 인수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 주주는 그 당시에 휴림 로봇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게 DYD라는 이제 회사거든요. 근데 그 DYD도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조성욱 회장이 또 DYD의 일정 지분을 다른 법인을 통해 가지고 또 갖고 있다. 그러면 실소유는 조성욱 회장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그 실무 작업을 어떤 대행해 준 게 이종호 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건가요? 사실은 이제 초대 조남욱 회장하고 그 다음에 조성욱 회장이 뭐 관계가 없다고는
뭐 그렇게 뭐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이종호 대표는 그 윤석열 김건희를 결혼시켜준 게 우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 그 우리 범죄 누구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누굴까 하면서 그냥 얘기를 계속 해보면 김건희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얘기도 하고 뭐 무슨 또 강원도에 무슨 저 윤석열과 가깝다는 무슨 모 전기회사 황 사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도 얘기도 유명하죠. 하고 예. 뭐 스님 얘기도 하고 조남욱 회장 얘기도 해요. 그리고 조성욱 회장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소유주가 조성욱 회장이라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금감원에서 그냥 애둘러 가지 말고 조성욱 회장을 딱 겨냥해서 조사를 못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진작에 했어야지요.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몇 달 동안 뭐 뭘 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빙빙 도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간을 보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3부가 1, 2, 3대 뭐 주주가 막 바뀌고 하지만은 네. 이종호 대표가 우리라고 잘 표현을 해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뭔가 긴밀하게 과거 도이치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럴 때부터 연결이 되어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고요. 네.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삼부토건 주가를 떴던 우크라이나 뭐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어떤 형태로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종호 대표는 그 사람들의 계좌 관리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성욱 회장이 그러면 또 이제 그 어떻게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선정이 될 수 있었는가에 있어서 그러면 그 조성욱 회장의 관계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계좌 추적을 다 끝내고 예. 관계도도 뭐 호적이나 뭐 그런 거 다 보고 사람을 이제 직접 불러가지고 이런 걸 캐 물어야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뭐 언제 될까요? 예,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만 빙빙 돌면서 시간만 허비하다 보면 증거도 전부 다 인멸되고 네. 나중에 수사를 하고자 해도 뭔가 좀 뻥 뚫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우려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예. 삼부토건 주가가 막 뜨기 시작한 게 2022년 5월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미 이 정도 규모가 확인이 되면은 그 금감원에서 바로 나섰어야 되는 거고 패스트 트랙 제도라고 또 있어요. 요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그럼 금감원 원래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거기서 고발을 하면은 서울 남부지검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그냥 다 통과하고 처음부터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서 예. 거기 금감원 직원도 파견 나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그냥 처음부터 수사를 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한동훈 법무장관 되고 나서 부활시킨 게 바로 그거 맞아요. 아니었어요? 그걸 여의도 저승사자를 네. 부활시켰다면서 엄청 이제 네. 자화자찬했거든요. 근데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요. 이 정도 규모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도 남죠.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일 텐데.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금감원도 의지가 없고 검찰도 별로 그러니까 수사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뭐 중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특검법도 지금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삼부토건 특검법이 이- 이게 되겠느냐는 또 현실적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특검법을 지금 다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 정권이 과연 뭐 정의를 세우고 뭐 진실을 밝히는 그런 정권이 맞냐? 범죄와 싸우는 정권입니까? 이게 그런 범죄를 덮어버리는 정권이죠. 이런 식이면.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서 변별한 수사가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이나 삼부토건이나 결론은 거의 같네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최혜병도 그렇고 뭐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